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암 보완 치료, 면역 치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이제 면역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모신 알파1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제 할 예정이라면 이게 어떤 치료인지, 이거 안전한지,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안전한지, 이거 나 진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궁금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안전한 약인가? 도대체 어떤 약인가? 이 약이 그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1 먼저 안전성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 대상인지 먼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사이모신 알파1은요, 항암 치료를 길게 하게 되는 환자들이 치료 적응증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4기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제 4기 환자분 아니어도 좀 장기간 항암 치료를 이어가게 되는 분들, 이분들이 치료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암 수술 후 체력 저하, 몸무게 저하가 굉장히 심한 분들, 이분들이 치료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위암 환자, 췌장암 환자, 담관암 환자, 그 다음에 난소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복막전이 있는 분들, 개복하시고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체중 감소, 그 다음 체력 저하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되는 치료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의 범위가 넓은 분들, 폐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가 넓다. 그 다음에 이 골반 쪽으로 치료하는 분들, 직장암이라든지 자궁암, 자궁경부암, 이런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대상이 되고요. 이 외에 이제 노인분들, 70세 이상의 노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체력 저하라든지 면역력 저하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 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예요.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경우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다 이제 면역하고 관련이 있는 면역 저하가 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이모신 알파1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약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1은 성분명이에요. 성분명이 사이모신 알파1. 그래서 이 성분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 제약 회사들이 이름을 내걸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이 성분명은 그럼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 사이모신 알파1은 아예 없던 물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원래 흉선에서 나오는 성분을 발견하고 이 성분하고 똑같이 만들어낸 약품이에요. 그 성분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거죠. 이 사이모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흉선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흉선이 영어로 사이무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무스에서 추출된 펩타이드 이 물질을 1966년도에 골드스타인이라는 박사가 처음으로 사이모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분이 처음 이거를 추출해서 이 물질을 사이모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모신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 펩타이드들이에요. 펩타이드라는 거는 아미노산 수십 개가 연결된 구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아미노산이 수백 개, 수천 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짧은 거, 수십 개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흉선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펩타이드들이 면역 조절과 관련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성분을 사이무스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을 사이모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이모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산성, 그러니까 pH 3에서 5 사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모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면역 조절을 하는 성분, 펩타이드를 다시 분리하게 됐는데 그거를 사이모신 알파1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977년도에 이 사이모신 알파1의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구조가 밝혀진 거죠. 자, 그러니까 흉선에서 분비되는 면역 조절 물질이 가장 강력한 물질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면역과 관련된 면역이 저하된 분들에게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임상들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이어졌냐면 1980년대 초반부터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흉선에서 이 물질을 분리해서 사용을 했고, 이거 자체가 이제 3차원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걸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냐면 199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약품으로 개발된 거는 1990년대 초반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되고 2001년도부터 사용된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약품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30년 이상 된 사용되어진 면역 조절 물질, 면역 조절 약품이 이 사이모신 알파1 성분명의 약품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서는 2008년도에 발표된 임상 논문이 가장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에요. 4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니까 그래도 규모가 꽤 큰 임상이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임상이 발표되고 있는 약품이기도 하고, 사실 사용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지 않았으면 벌써 퇴출되고도 남았을 이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약이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약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약을 왜 치료 약제로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 흉선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이 하는 역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흉선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양쪽 폐 사이에, 그다음 우리 이 복장뼈 있잖아, 여기 뒤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흉선이거든요. 이 흉선은 지금 이제 어른들,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도 CT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많이 쪼그라들고 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 때부터 해서 청소년기까지 막 계속 커지다가요,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 점점 작아지고,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도 청소년기 때 최고 피크를 이루고 점점 줄어들어서요, 30대 이후, 40대 이후는 거의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만큼 작은 용량이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이 흉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T세포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T세포 면역에 무슨 일을 해주냐면, T세포는 맨 처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는 미성숙 세포예요. 우선 골수에서 이 T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미성숙 세포로 만들어져서 혈액에 나와서 이 세포들은 다시 성숙돼야 되고 분화돼야 되고 조절돼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감당하는 1차 면역기관이 흉선이에요. 이 흉선에서 이 T세포들이 성숙돼요. 근데 이 T세포 면역이 우리 면역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가장 강력한 적과 싸우는 이제 면역세포이고, 이 T세포 면역은 이제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데, 이 T세포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B세포 면역, 항체 면역도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T세포 면역이 제대로 돼야 수지상세포 면역도 같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T세포 면역이 제대로 안 되면, 이 흉선의 문제가 어린 시절이라든지 청소년기 때 문제가 있으면은 심각한 면역 저하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흉선이 이렇게 중요한 T세포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밝혀진 게 언제냐면 1961년도예요. 얼마 안 됐죠. 이제 60년 넘은 거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몰랐어요, 흉선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근데 1961년도에 흉선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 흉선에서 어떤 성분이 도대체 그 일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이모신이라는 성분을 분리하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성분을 분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약품으로 만든 게 1990년대 초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에게 그럼 이거를 약으로 사용할까를 계속 꾸준히 이제 임상이 되어 온 거냐면, 당연히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겠죠. 또는 면역이 뭔가 굉장히 중요할 분들, 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이모신 알파1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도 이제 성인이 돼서 30대 이후가 되면은 이 사이모신 알파1의 양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흉선에서 하던 일은 거의 계속해서 줄어들고, 어떤 기관들이 보통 이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을 하냐면, 비장하고 우리 몸에 있는 임파선들, 이 두 기관이 이제
흉선이 하던 일들을 그냥 대부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감당을 하지만 이제 흉선은 거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두 기관이 이제 그 역할들을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만성질환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 우리 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면역이 계속 저하되는 분들, 항암 치료 오래 하는 분들,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그 다음 수술 후 체력 저하 굉장히 심한 분들, 몸무게 저하 굉장히 심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몸 흉선에서 나오던 사이모신 알파1의 용량마저도 훨씬 더 줄어들게, 일반인들보다 한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게 더 저하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이모신 알파1을 같이 투여했을 때 면역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을 늘린다는 연구들과 함께 이 약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은 이제 안전성보다 사실은 어떻게 투여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그 다음에 용량을 얼마로 하는 게 정말 가장 효과적일까?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 여러 가지 용량의 임상들이 있어요. 자, 노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앰플 하나씩 보통 맞으시잖아요. 그 앰플 하나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맞고 한 달이 지나서는 이틀에 한 번씩 맞는 이런 스케줄로 한 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흑색종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카바진이라는 항암제를 하면서 이 항암제를 예를 들어서 4주를 한 사이클로 하는데 이 사이모신 알파1을 2주차, 3주차에 4일을 연속 주사하는 스케줄로 한 임상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용량을 어떻게 했냐면은 앰플 하나 1.6mg 군이 있고 앰플 2개, 그러니까 3.2mg을 용량을 한 군이 있고 앰플 4개, 6.4mg을 투여한 임상군을 나누어서 한 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을 조금 더 많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생존율을 더 늘릴까? 이런 임상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앰플 하나 하든 2개 하든 4개 하든 안전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모신 알파1 치료할 때 주에 2회 또는 주에 3회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면역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는 체력 저하가 아주 심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할 수도 있는 이제 치료제가 이 사이모신 알파1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 이 사이모신 알파1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성분, 1977년도에 알게 된, 밝혀진 성분이고, 이것을 약품으로 만든 게 벌써 1990년대 초반. 그 다음 이 성분에 대해서 만성질환 환자, 암 환자, 자가면역질환 환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이어온 그런 성분이고 약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도 벌써 이제 20년 이상 이제 사용된 약품이다.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 매일 맞는 스케줄이라든지 용량을 2배, 4배 해서 하는 스케줄 임상이 있을 정도로 이 안전한 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사실 치료 대상이라고요? 암 치료를 오래 하면서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가 심각하게 될 분들, 그것이 예상되는 환자분들이 치료 대상 환자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이 면역력 저하인 분들이 면역력을 올리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하는 건지 이 치료제의 역할에 대해서 임상 결과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암 환자분들 면역 보완 치료, 종양 보완 치료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역력 올려서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